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일요일 구독자님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날 푹 잘 쉬고 계시죠? 내일이면 또 즐거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제가 즐거운 장이 열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뚱딴지 맞게 갑자기 삼성전자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러한 얘기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당장 매도를 하시거나 위기가 오니까 현금화해서 시세 차익을 빨리 얻고 빨리 나가십시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나 그리고 언론 그리고 기사들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버블이다, 향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맞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금융적인 유동성 위기나 그리고 이 증시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 그리고 공매도, 이건 어차피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제일 중요한 건 펀다멘탈이죠. 이 펀다멘탈은 과거부터 제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관과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놀아나는 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단 5% 10%라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라는 건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길면 1년, 2년까지도 올 수 있는 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증시 조정, 그리고 폭락장에 대한 그런 위기, 그런 건 우리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과거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공매도죠. 공매도 자체가 여러분한테 두려워할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가 오르는 장만 생각을 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때문에 일단 공매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되갚아서 차익을 얻는 겁니다. 물론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99%를 차지하는 그 외국인 기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개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마트 개미, 이 동학 개미들은 향후 기관과 외국인들의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공매도는, 과거에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다 거쳤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공매도를 거쳤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공매도가 오더라도 일부 증시 조정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이 들어올 때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은 무조건 매수 쪽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공매도 전에 시세 차익을 내시는 개미 투자자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이 공매도와 같은 증시 조정, 이건 언제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체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됩니다. 물론 홀딩이 가장 중요하죠. 홀딩 뒤에는 언제나, 공매도 뒤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전제는 삼성전자의 펀다멘탈입니다. 향후 반도체, 디지털, 이 신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디지털 반도체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걸 믿고 계시는 분들은 공매도, 증시 조정은 역으로 우리한테는 대박앤셀입니다. 그보다 더 큰 박앤셀이 있죠. 이 금융 유동성 위기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건 물론 공매도는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지수 조정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가계부채죠.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에 빗대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이 유동성 금액과 거의 판이하게 비슷합니다. 자, 2008년 쏙 빼닮은 2020년, 2021년이죠.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공매도 지수 조정은 크게 두려워할 게 없지만 이 금융위기와 같은 이 유동성이 지금 내관이 돼서
국내 증시의 문제, 국내에만 국한이 된다면 나름 우리대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인 이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거는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종목이 어느 정도 위기를 다 겪습니다. 그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유동성 금융 자체가 위기가 올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2020년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 순매수 47조, 지금 역대급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지금 증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들의 엄청난 금액이 증시 쪽으로 건전한 가치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제하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B2라는 게 엄청난 부채죠. 이 부채와 연결고리가 같이 된다면 엄청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 예탁금 자체가 국내 투자자 투자 금액하고 코스피의 그 비율이죠. 물론 2000년 IT 버블 때 이 투자자 이 예탁금뿐만 아니라 이 투자 금액이 상당히 올라왔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 그리고 현재의 동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들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 이 시점과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 당시야 흡사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엄청난 폭락장이 왔죠. 물론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 폭락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자 예탁금 2020년 1월 6일과 올해입니다. 약 1년 동안 지나면서 투자자 예탁금은 지금 무려 2020년 1월 달에는 27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68조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CMA 같은 경우도 52조에서 66조. 그리고 신용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들도 지금 신용융자를 받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B2 모든 걸 제가 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출자금,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물론 저금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용융자로 받아서 작년이죠. 1년 전만 하더라도 9조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 20조 정도. 엄청난 금으로 신용융자도 엄청나게 늘었죠. 이게 나중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2008년과 비교를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조 신호를 보내는 거와 흡사하다는 그러한 언론 기사나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2008년도 당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2008년도 일단 주봉입니다. 자, 2008년도 당시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선배님들 중에 물론 투자를 하시고 폭락장을 맞이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장기 투자로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야 너무나도 지금 현재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8년 초부터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감돌기 시작했죠. 그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융위기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다는 건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 2100선, 2500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코스피 지수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추락을 한없이 했죠. 물론 V자 반등이 오기도 했습니다. 2008년 봄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시그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잠시 오르는 장이 있었죠. 물론 그 5월 달까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너도 나도 B2 영끌 다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도 당연히 삼성전자 연일 5일 만에 1만 원이 오르고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호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빅사이클과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와 2008년은 확실히 다릅니다. 2008년도에는 분명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매출은 올라갔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매출은 오르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러한 희한한 곡선이 있었죠. 이 화면을 보시더라도 2008년 그때 당시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상승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환율 문제도 있었겠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곧 반등을 한다는 의미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반등을 하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위기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기관과 외국인, 개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폭락장에는 어느 누구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손절매를 하면서 모두가 피해를 받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언론 정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펀더멘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갑자기 5월달까지 상승을 하다가 5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5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추락을 하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떡락장이 와버렸습니다. 5월 초부터 선물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본격적인 현물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리먼 브라더스 그때 당시 금융위기가 올 때 이 부도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00선을 겨우 간다 왔다 갔다 유지한다고 했지만 7월 이후에 급속도로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무려 20조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추락하는 와중에도 증권가에서는 개미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잡아놓기 위해서라도 온갖 찌라시가 계속해서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이 폭락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미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자, 당시에 문제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정부 정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금융위기 당시에 너도 나도 집도 사죠. 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거의 광기라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죠. 투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불거집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조정이나 이런 건 바로 오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미국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 집을 사는데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죠. 물론 저신용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주택 가격이죠.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사는 사람이 없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무한대 가격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버렸죠. 물론 대한민국도 집값이 아주 기현상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어느 정도의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 막았지만 이 풍선 효과가 이 지방으로 엄청나게 내려왔죠. 저희 부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을 들고 계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살 거주지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는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투기를 조성하는 그런 투기자들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우리 실수요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쇄적으로 이 유동자금이라는 건 이 부동산 대출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완전 투기판이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이 절실한 사람들은 투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내성도 억수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이럴 때 매매가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버블 붕괴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을 사라고 과도하게 이 유동성을 그때 당시 미국 정부가 풀기 시작했는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긴축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했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미국 대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주택 부도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 파산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물론 그 주택 저당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또 빌린 증서를 가지고 또 팔고 대출 받는 등 엄청나게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주택 채권의 그 신용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미국 유대인들의 그 금융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저당 증서를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까지 다 내다 팔면서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각국의 정부들도 민간 금융사들 줄줄이 꼬꾸라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터진 게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물론 대한민국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지켜냈습니다. 그래도 50% 가까이 떨어지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죠. 하지만 펀다멘털이 있었기 때문에 곧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듯이 IMF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물론 유럽발 폭락 뒤에는 항상 상승은 했습니다. 그건 그 기업이 펀다멘털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은 펀다멘털이 다 무너져서 꼬꾸라지는 기업도 속출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망한 기업도 상당히 많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공매도다. 그리고 증시 조정이다. 그리고 또 한번 이 부동산으로 인한 이 뇌관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면 좋겠지만 과도한 연끌과 비투를 내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유동자금이 금리가 오르면 개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 금리 문제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연쇄적인 공매도와 증시 조정이 오면 버티질 못합니다. 5%, 10%.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30%, 40%, 50%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국한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유동성 자금, 이 금융위기가 온다면 국내에 국한되지만 상당히 개미들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해서 기관과 외국까지 기름을 붓는다면 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50%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기업이 펀다멘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곧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절대 과도한 빚과 연끌 그리고 신용융자 대출 같은 건 저는 자기가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절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과도 빚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초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도 언젠가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성이 아니고 여윳돈, 물론 50% 폭락이 오더라도 지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세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함께 향후 반도체 빅사이클과 그리고 어떠한 유동 위기가 조금씩 오더라도 증시 조정이 오더라도 물론 공매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더라도 박앤세일이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죠. 자, 향후에도 계속해서 외부적인 그리고 공매도 증시 조정은 계속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가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자만이 경제적 자유를 분명히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식 종목이라는 건 리스크는 언제든지 안고 있습니다.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현명한 개미 투자들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빚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월요일부터 좋은 현상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여러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장기 투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댓글에 보면 아직까지 초보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기는 본인이 10% 20% 일시적인 조정이 왔을 때 담담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는 자만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고 그 오르는 가격에 대한 재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제가 너무 자극적인 위기론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